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A반 김희진입니다. 제가 알바 때문에 지금 13주차랑 실습 매물 영상이랑 지금 새벽에 올리게 됐는데요. 원래 더 빨리 올릴 수 있었는데, 인코딩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녹화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한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총이치 기공학 13주차 선행학습 강의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압 의치로부터 모형 제거와 의치의 다듬질 및 영상. 중압 의치로부터 모형 제거를 하는데요. 모형 제거 시에 고려사항이란 일단 선택사체와 의치상에서의 모형 제거가 있고요. 여기서 모형을 분할 때에는 후방부의 위쪽부터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의치상에 쐐기식 압력을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려사항이고요. 모양의 라운드 버나 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형성을 합니다.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의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에 의치상 변연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하여 깊이를 잘 확인하면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절단선에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 가위를 넣어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하나씩 떼어냅니다. 일부 모양의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급적 의치상 연마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의 모양지는 샌드블러스트를 치거나 스톤포인트, 라운드 버 등으로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경우는 의치상의 인상면의 손상을 피할 수 없고 유지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는 석고용 용해제로 누게될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의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의치의 다듬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의치의 다듬질은 모형으로부터 중압된 의치를 분리를 한 후 시행하며 레진의 전입 시 상안과 하음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러시 및 레진의 알갱이를 제거를 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치를 다듬질할 때에 외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면서 의치상의 변형 부위의 형태와 두께는 인상체의 변형 부위에서와의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형의 윤곽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듬질하기 전에 치과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박싱이 완전하고 나비치상의 치은 형성과 매물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다듬질이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의치산 다듬질은 이러한 바에게 여러 종류의 연마 기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윌이나 러버 포인트, 브러쉬 윌, 패트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밋으로 연마를 하는 과정이고요. 의치의 다듬질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은, 의치를 다듬질할 때 삭제량에 따라서 기구의 사용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진의 의치를 다듬질할 때 기공용 레스나 마이크로 모터 등에 의해 작동되는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특히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연마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의치의 다듬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치를 다듬질하는 과정은 다듬질된 면이 점점 원활해지도록 계통적인 순서로 적절한 기구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의치상 변형 부위의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플러시를 제거할 때는 덴처바나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을 합니다. 덴처바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을 하는데요. 순엽측 절은 부위와 같이 좁거나 예리한 부위에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피셔볼 등으로 삭제를 합니다. 치경부 주위에 부착된 경석고나 과잉 레진은 라운드 버 아니면 피셔버 또는 의치의 트리밍 치스 등의 예리한 기구로 다듬는데요. 이렇게 부주의로 손상이 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요. 웨지의 치은 형성, 매몰, 웩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이 과정은 수월하게 볼 수 있고요. 하의치의 설쪽 부위는 공간이 좁아서 작은 스톤 포인트나 덴처버 등을 사용하여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친 부위는 샌드페이퍼, 러버윌,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음 의치의 연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하자면 모든 치과 보철물은 구강 내에 청결하고 평안하도록 표면이 활짝하고 원활하여야 합니다. 의치의 연마는 다듬질 과정이 완료된 후에 의치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연마 기구와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활짝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연마를 시행을 하면은 의치의 표면에 음식물 잔사가 쉽게 집착되지 않고 구강 내에 장착되었을 때도 이물감이 적고 의치의 변색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신미성을 높입니다. 의치의 연마는 연마면을 시행하고 조직면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조직면이 연마되면 섬세함이 상실되어 조직과 밀착도가 떨어져서 음압에 의한 유지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마를 할 때 의치상 변형부의 길이와 폭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러 접촉을 시켜 부풀린 다음 길게 늘어진 실올은 톤 램프나 라이트 블로 제거를
터치 램프나 라이트 불로 제거를 하여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순측과 협측에 치간 부위를 깊은 곳을 연마를 할 때 충분한 양을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렉윌로 연마를 하는데요. 퍼미스가 쉽게 씻겨 나가므로 계속적인 도포를 하면서 연마를 합니다. 이렇게 퍼미스에 물과 교반을 의치상의 연마면에 묻혀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연마제는 의치의 표면을 활택하게 하기 위해서 퍼미스와 같이 겉인 재료부터 트리포일, 로그와 같은 입자와 고운 재료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마제와 마른 상태로 사용하는 연마제가 있으나 전용의 연마 기구에 묻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연마 기구에 묻혀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퍼미스는 일단 이게 많은 양의 규수를 포함하는 물질이므로 물과 교반을 지상의 연마면에 묻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백악, 산화주석 이런 것들은 고도의 광택을 내는데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그냥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퍼미스가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연마면에 붙여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넓은 부위의 의치상 면과 변연부는 브러쉬를 사용하여서 연마를 해줍니다. A번은 그렇게 해주고요. B번은 삼각구기의 깊은 부위와 하악 설측 좁은 부위는 웰투콘으로 작은 버프윌로 연마를 해줍니다. 이렇게 파인 포미스로 제거되지 않는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리플이 건조한 레그 휠에 연마를 하고 다시 광택제인 이러한 징크 옥사이드, 론드드, 책 등을 건조한 레그 휠을 묻혀 최종 연마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최종 연마가 끝나면은 의치를 세정 용액에 붙인 후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연마 상태를 검사를 합니다. 연마 세척이 완료된 총이치인데요. 이렇게 폴리싱을 다 하면은 깨끗한 총이치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레진상의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이기 때문에 한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는데요. 진료실로 전달될 때도 물에 담근 텐처 박스에 의치를 넣어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총이치도 있고요. 이런 인공치의 색깔이나 이런 치은 형성 이런 것은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 피부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덴처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을 깨끗이 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 봤고 마지막 또 영상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리싱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모래인데요. 이거를 막 힘을
세게 안 잡고 폴리싱을 하다 보면은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잡고 연마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루즈를 묻혀가면서 폴리싱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다른 영상을 이렇게 해서 청이치기 융합 13주차 선행학습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